나는 인천 구월동에 산다. 정확히 말하면 남동구청 근처 오래된 빌라 단지 중 하나. 회사는 송도 쪽인데 교통비 아끼려고 자주 도보로 출근한다. 새벽 근무라 대부분 밤 11시 반쯤 집을 나서야 한다. 처음엔 괜찮았다. 밤 공기도 시원하고 조용한 거리 덕에 생각을 정리하기에도 좋았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였다. 처음 이상했던 건 뒤따라오는 발소리였다. 9월 시장 근처 골목은 오래된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밤엔 거의 사람이 없다. 가끔 고양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막 소리 정도만 들릴 뿐이다. 그날도 평소처럼 이어폰을 꽂고 천천히 걸었는데 음악 사이로 딱딱딱 하는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내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일부러 멈춰봤다. 그런데 소리도 같이 멈췄다. 다시 걷자 또 따라왔다. 딱딱딱 뭔가 이상했다. 뒤를 돌아봤지만 골목 끝까지 아무도 없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옆집 마당엔 고양이 몇 마리가 멍하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지만 착각이겠지 하고 넘어갔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그 9월 시장 뒤편 골목을 지날 때마다 같은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다. 이어폰을 더 크게 틀고 일부러 휴대폰 화면을 보며 걸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내 속도를 따라오듯 발소리도 느려지거나 빨라졌다는 거다. 정말 미친 것처럼 똑같은 간격으로. 그러다 어느 날 비 오는 새벽이었다. 비 때문에 바닥이 젖어 있었고 신발 밑창에서 찰박찰박 소리가 났다. 그런데 내 뒤쪽에서도 찰박찰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진짜 누군가 있는 줄 알고 뒤를 돌아봤다. 없었다. 골목엔 비가 내리고 가로등 불빛 아래 하수구에서 증기가 올라올 뿐이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분명히 내 것 말고 또 다른 젖은 발자국이 있었다. 나보다 반 발짝 뒤에서 시작된 여성용 구두 모양의 발자국. 나는 멍하니 그 자리를 서성이며 한참을 봤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수구 쪽으로 조금씩 이어지더니 갑자기 그 앞에서 뚝 끊겼다. 마치 거기서 발이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그날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구내식당 화장실로 달려갔다. 온몸이 젖은 것도 아닌데 식은땀이 쏟아졌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보는데 눈밑이 심하게 껌했다. 그때 문득 거울 안쪽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 사람 아직도 거기 다니는구나. 순간 등 뒤로 소름이 쫙 끼쳤다. 뒤를 돌아봤지만 화장실엔 나 혼자였다. 그날 이후 나는 회사에 도착할 때마다 같은 문장을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피곤해서 그래. 그냥 환청이야. 하지만 이상하게 그 9월 시장 뒤 골목을 지날 때면 냄새가 이상했다. 썩은 물 같은 철 냄새. 비가 안 와도 항상 축축했고 하수구 근처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 같은 게 섞여 있었다. 하루는 출근 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한테 물어봤다. 저기 시장 뒤 골목요? 밤에 누가 자주 다니나요? 그 애는 고개를 저었다. 거기요? 아, 거긴 아무도 안 다녀요. 예전에 좀 유명했죠. 유명했어요? 예. 거기서 여자 하나가 죽었잖아요. 새벽에 일하러 가던 사람인데 빗길에 미끄러졌다고는 하는데. 그 애는 말을 흐리더니 괜히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그 뒤로 그 골목 지나가다 보면 구두 소리 들린다는 얘기 많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들도 거기 피해서 돌아다녀요. 그때부터 나는 그 길을 돌아가기로 했다. 조금 더 걸려도 대로변으로.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이상하게 다리가 그쪽 골목으로 향했다. 익숙함 때문일까? 아니면 그 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서였을까? 며칠 뒤 또다시 비가 오던 새벽이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문틈 아래로 무언가 젖은 종이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들었지? 글씨는 번져 있었고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했다. 나는 곧장 문을 닫았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누가 내 집 문 앞에 이런 걸 놓고 간 거지? 밖은 조용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복도에는 형광등 하나가 깜박였다. 그날 밤 나는 도보 출근을 하지 않았다. 택시를 불러 타고 그 골목을 일부러 피해갔다. 그런데 창밖으로 스치는 9월 시장 입구를 보는 순간 내 눈이 커졌다. 가로등 밑에 누군가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긴 머리에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정확히 내가 발자국을 처음 봤던 그 자리였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내 쪽을 바라봤다. 택시가 빠르게 지나가자 그 순간 창문에 빗방울이 튀며 그 얼굴이 흐릿하게 번졌다. 하지만 확실히 보였다. 입이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동안 그 길을 피했다. 퇴근 후에도 택시만 탔고 일부러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밤이 되면 그 골목의 냄새가 방 안까지 따라오는 것 같았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축축한 시멘트 냄새가 침대 밑에서 스멀스멀 올라왔다. 에어컨을 틀어도 사라지지 않았고 문을 닫아도 그 냄새는 계속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 민석이 나를 불렀다. 야, 요즘 너 얼굴 왜 그래? 잠 못 자? 응, 좀 이상한 꿈을 꿔. 무슨 꿈?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누가 계속 나 따라와. 비 오는 골목 같은 데서.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말해. 너도 봤지? 라고. 민석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너 스트레스 너무 받았나 보다. 야, 퇴근하고 술 한잔 하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너도 봤지?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다시 비가 내렸다. 그날따라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 비는 점점 세졌고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겼다. 결국 나는 다시 그 골목 앞에 서 있었다. 비닐 우산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길을 돌아가자니 너무 멀고 회사 지각이 뻔했다. 나는 억지로 한 발을 내딛었다. 골목 입구의 가로등은 여전히 희미했다. 빛은 노랗게 번졌고 비가 그 안으로 흩날렸다. 나는 무심히 발을 옮겼다. 발소리가 찰박찰박 울렸다. 그리고 몇 초 뒤 또 들렸다. 찰박찰박 내 뒤에서. 나는 일부러 걷는 속도를 바꿔봤다. 느리게 걸으면 뒤에서도 느려지고 빨라지면 또 빨라졌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다. 뒤를 돌아볼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갑자기 옆 골목 어귀에서 낡은 우산 하나가 툭 떨어졌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우산을 떨어뜨렸다. 그 우산은 녹슨 손잡이에 찢어진 천이 덜렁거렸다.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 금방까지 그걸 쥐고 있었던 것처럼 젖어 있었다. 나는 서둘러 그 우산을 발로 밀어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신발에 무언가 닿았다. 살짝 미끄러운 감촉. 밑을 보니 작은 머리끈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검은색 고무줄에 한쪽엔 금색 장식이 달린 낯익은 머리끈이었다. 기억이 번쩍했다. 그건 택시 창밖에서 봤던 그 여자가 하고 있던 머리끈과 똑같았다. 나는 그대로 뛰었다. 우산도 가방도 잊은 채 달렸다. 발밑에 물이 튀고 숨이 턱까지 찼다. 집 문 앞까지 와서 열쇠를 찾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그 여자는 뭐지? 나를 왜 따라오는 거지? 아니, 그보다 내가 정말 봤던 게 사람이 맞을까? 그날 새벽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 젖은 머리끈이 생각났다. 내 머리맡에 놓인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또각! 또각! 집안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나는 숨을 죽였다. 누가 들어온 걸까? 현관문은 분명 잠궜다.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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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가까워졌다. 눈을 억지로 감았다. 그때 귓가에 바람이 스쳤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여기까지 왔네. 순간 눈을 떴다.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벽 시계의 초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불빛 아래에서 바닥이 젖어 있었다. 현관 쪽에서부터 내 침대 옆까지 또각또각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출근도 퇴근도 모두 대로변만 이용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 냄새가 났다. 습하고 철 냄새 나는 공기. 그리고 가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내 뒤에 서 있는 노란색 그림자가 보였다. 처음엔 단순히 형광등 반사인 줄 알았지만 한 번은 명확히 봤다. 그림자가 웃고 있었다. 입만 천천히. 나는 결국 민석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나 누가 따라다닌 것 같아. 민석은 진지하게 내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너 혹시 그 골목에서 뭘 주웠어?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머리끈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뭔가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내 친구 중에 그런 거 좀 보는 애 있어.
다음 주에 한번 만나볼래? 라고 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현관 앞에 또 종이 쪽지가 있었다. 젖지도 않았고 글씨도 선명했다. 이제 그만 피해. 넌 이미 길 위에 섰잖아. 민석의 친구를 만난 건 토요일 오후였다.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다. 보통 사람처럼 보였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뭔가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너무 맑은 눈. 민석이 내 얘기를 간단히 해주자 그녀는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골목 9월 시장 뒤쪽 맞죠? 나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쪽은 오래전부터 그 얘기 있어요. 새벽마다 누가 구두 신은 여자를 본다거나 발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대부분 봤다고 말한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이사를 가요. 왜요? 그 여자가 따라오거든요. 한번 눈이 마주치면 끝이에요.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안 나왔다. 지연은 내 손목을 잡았다. 혹시 무언가 가져온 적 있어요? 그 길에서. 그 말에 숨이 멎었다. 아니요, 없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치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지연은 내 손을 꼭 쥐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는 자기 흔적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을 통해 세상으로 나오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머리끈이 떠올랐다. 지연은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물건 어디 있어요? 나는 결국 집에 돌아와 머리끈을 꺼냈다. 서랍 속 가장 깊은 곳,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다. 그걸 꺼내는 순간 방 안 공기가 확 바뀌었다. 창문이 닫혀 있는데 커튼이 흔들렸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목덜미에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았다. 나는 머리끈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 금색 장식 안쪽에 무언가 새겨져 있는 걸 봤다. JH 누구 이름일까?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그거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직 그 자리에 있어요. 당신이 그걸 돌려줘야 끝나요. 전화를 끊자마자 머리끈이 내 손에서 툭 떨어졌다. 바닥에 닿는 순간 거실 불이 깜박였다. 순간적으로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냄새. 비 오는 날 하수구 냄새. 축축한 흙과 피가 섞인 듯한 그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목이 조여오는 느낌. 어딘가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거실 창문 밖 베란다 난간에 누군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젖은 채 아래로 쏟아지고 노란색 원피스가 빗물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불을 켰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밖에는 비가 내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바닥에는 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베란다에서 내 방 쪽으로 향하는 발자국. 나는 정신없이 머리끈을 들고 집을 뛰쳐나왔다. 그 골목으로 향했다. 달리는 내내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다. 비도 사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9월시장 뒤 골목에 도착했을 때 가로등이 깜박였다. 정확히 그녀를 처음 봤던 그 자리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끈을 바닥에 던졌다. 이거 돌려줄게. 이제 그만 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불더니 머리끈이 내 발 앞에서 멈췄다. 그때 내 뒤에서 고마워요 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순간 심장이 멎은 듯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고 내 얼굴에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머리끈은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그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냄새도 사라졌고 집도 평소처럼 조용했다. 나는 다시 도보로 출근을 시작했다. 그 골목도 몇 번 지나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그런데 어젯밤이었다. 새벽 근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다. 익숙한 머리끈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금색 장식이 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새로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KJ. 그건 내 이름의 이니셜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머리끈을 다시 본 순간부터 모든 게 이상해졌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멍해졌고 무엇보다
그녀가 나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그 금색 장식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KJ 내 이름의 이니셜. 처음 봤을 때 새겨져 있던 JH는 어쩌면 그녀의 이름이었다. 그러면 왜 내 이름으로 바뀐 걸까? 나는 머리끈을 비닐봉지에 다시 넣고 회사로 향했다. 그날따라 사람들의 얼굴이 이상하게 보였다. 누가 봐도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 내 얼굴은 분명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웃고 있지 않았다. 회사 도착 후 민석이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야, 너 괜찮아? 며칠째 잠도 못 잔 얼굴인데? 나는 머리끈을 보여줬다. 민석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거 아직 가지고 있었어? 그만 좀 해. 그냥 버려. 못 버려. 왜? 버릴수록 더 가까워져.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그건 진심이었다. 버리면 버릴수록 그녀가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발소리, 냄새, 그리고 웃음소리 모두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연이가 너한테 연락 안 돼서 걱정하더라. 내일 저녁에 다시 보자. 뭔가 이상하대.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져두고 샤워를 하려는 순간 화장실 거울에서 문득 시선이 멈췄다. 거울 안에 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그림자는 분명 나였지만 움직임이 달랐다. 입가가 천천히 부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갔다. 그 웃음은 내가 알던 내 얼굴이 아니었다. 순간 거울 표면이 뚝 하고 갈라졌다. 물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금이 퍼졌다. 그리고 귓가에 익숙한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 내 차례야. 나는 그대로 뒷걸음질 치다 화장실 문을 닫았다. 문 뒤에서 딱, 딱, 딱 구두 소리가 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 그리고 문틈 아래로 흘러나온 건 빗물이었다. 맑은 물이 아니라 진한 녹색빛이 도는 물. 그 속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떠올랐다. 나는 문을 열지 못했다. 그저 손으로 귀를 막고 그만해, 제발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가까워졌다. 딱! 딱! 그리고 멈췄다. 문 바로 앞에서. 갑자기 문틈으로 톡 하고 무언가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나는 그걸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머리끈의 금색 장식이었다. 깨져서 반으로 갈라진 그 조각 안쪽에는 작게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내가 대신 살아줘서 고마워.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무언가 내 목을 짓눌렀다. 눈앞이 점 흐려지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어디선가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손이 떨리며 화면을 봤다. 지연이었다. 지금 당신 집 앞이에요. 문 열지 마요. 그건 당신이 아니에요. 순간 내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똑똑똑 리듬이 규칙적이었다. 나는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 두드림이 점점 세졌다. 똑똑똑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나는 벽에 기대어 그 손잡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며 낯익은 손이 들어왔다. 가느다랗고 젖은 손. 손목에 달린 금색 장식이 반짝였다. 그녀였다. 이제 같이 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귀에 닿는 순간 눈앞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다. 민석이 내 곁에서 울고 있었다. 야,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문 안 열려서 소방관 불렀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타 들어가듯 말라 있었다. 지연은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당신 살았네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 여자는 당신이 자기 대신 살아남은 줄 알았어요. 비 오는 날 그 골목에서 미끄러졌던 사람 기억 안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잊고 있던 장면이 떠올랐다. 1년 전 비 오는 새벽 그 골목을 지나던 나는 누군가를 밀쳤다. 정확히는 피하려다 팔로 쳤다. 그녀가 미끄러져 하수구 쪽으로 쓰러졌고 나는 그대로 달아났다. 설마 그 여자는 그때부터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대신 겪지 않은 사람을.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귀에서 다시 딱딱 하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그 소리가 내 발밑에서 멈췄을 때
누군가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차갑고 부드러운 손.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얘기 끝났어. 눈을 떴을 때 지연과 민석이 나를 보고 있었다. 지연이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그 여자는 돌아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창밖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병원 복도 끝 창문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이 웃고 있었다. 입만 천천히.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 후로 인천 9월 시장 뒤 골목을 지날 때 새벽마다 또각또각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길엔 아직도 누군가가 걷고 있다고. 그리고 그 구두 소리는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선명하게 울린다고. 퇴원 후 나는 그 골목 근처를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이상하게도 다시는이라고 말할수록 그곳이 머릿속에 더 선명해진다. 며칠 뒤 민석이 찾아왔다. 야, 진짜 이젠 괜찮은 거지?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그런데 민석이 내 방을 둘러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야, 이거 뭐야? 그의 손끝에는 머리끈이 있었다. 비닐봉지에 넣어놨던 그 금색 장식 머리끈. 분명 병원 가기 전에 버렸던 건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석이 장난스럽게 그걸 손목에 감았다. 야, 이거 여자 거잖아. 지연이 거야?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울리던 그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이제 내 차례야. 그거 벗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은 웃으며 말했다. 왜? 귀신이라도 나오게? 벗으라고. 내가 소리치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머리끈을 벗어 책상 위에 던졌다. 그때였다. 금색 장식이 딱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그리고 안쪽에서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이 떨어졌다. 민석이 그걸 주워 펼쳤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다. 나는 천천히 그 종이를 바라봤다. 거기엔 민석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익숙한 필체로 짧은 문장이 따라붙어 있었다. 다음은 너야. 순간 방 안의 조명이 깜빡였다. 창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곧 유리창을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로 바뀌었다. 또각, 또각, 또각. 민석이 창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은 금세 하얗게 질렸다. 야, 창문 밖에.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유리창 너머 흐릿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 발밑에는 또 하나의 금색 머리끈이 떨어져 있었다. 또각.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이제 다 왔어. 불이 꺼졌다. 다음날 아침 경찰은 아파트 7층에서 떨어진 남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손목에는 금색 머리끈이 감겨 있었고 그 곁에는 비 오는 날은 잊지 말자는 문장이 적힌 메모가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나는 집 안에서 알 수 없는 진동 소리에 눈을 떴다. 휴대폰 화면에는 한 통의 부재 중 전화가 떠 있었다. 민석. 그 아래엔 음성 메시지 표시가 깜빡였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비 소리 사이로 들리는 여성의 웃음소리. 그 뒤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그녀가 아직 여기. 그리고 뚝 하는 소리로 끝났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화면이 켜졌고 그 위에 문자가 하나 더 도착했다. 이제 너 혼자 아니야.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그 리듬은 이제 너무나 익숙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본 건 어제 내가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은 나였다. 웃으며 머리끈을 손목에 감고 있는 나 자신. 비는 그날도 계속 내렸다. 그리고 그 9월 시장 골목 끝엔 지금도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들린다. 실화를 기반으로 재구성된 이 이야기는 죄책감은 형태를 가진다는 전제를 끝까지 밀어붙인 심리 호러입니다. 비 오는 날. 누군가의 발소리가 따라온다면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